안녕하세요, 당진아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전동 킥보드 트랜스포머 전동 킥보드 개선하는 부분 하나 생겨서 앞으로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이 하나 생겨서 그 부분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대리운전 전동 킥보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유튜브에다가 트랜스포머 대리운전이라고 유튜브에 치시게 되면 유튜브 자료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요거에서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약간 어떤 부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트랜스포머 대리운전 보드 이래서 유튜브 치시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트랜스포머 대리운전 전동 여기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구상도는 이렇게 사진으로 다 찍어 놨습니다. 찍어 갖고 중국 공장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대리운전 킥보드는 지금 의뢰자분께서 80kg 몸무게를 가지고 계시고요. 주변에 생활에 언덕권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언덕에서 그러면 몸무게 80kg이기 때문에 언덕에서 발로 깽깽이질해서 올라가실래요? 아니면 언덕에서 그냥 당겨서 올라가실래요? 그러니까 당겨서 올라가는데요. 자기는 깽깽이질 하기 싫대요. 더워서. 그 다음에 몸무게 이제 80kg이신 분들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런 거죠. 60, 70kg이신 분들은 그냥 가벼워서 우리가 좋게 봅니다. 근데 85kg 넘어가면 90kg, 100kg이신 분들은 넘어가면 와, 이 킥보드가 부하나 열을 상당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0kg는 딱 센터인데 그나마 센터에서 약간 윗선으로 봅니다. 위에 조금 부하 좋은 부하를 걸어 제끼는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뭐 컨트롤러 용량이나 크기나 이런 부분에서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킥보드 본질 자체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오래 탈 수 없는 기체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왜냐하면 뭐 배선 11인치 오래 타신 분은 10인치 오래 타신 분, 8인치 오래 타신 분 총알 단자가 다 높죠. 커넥터 단자가 다 높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오래 타라고 만들어 놓은 엔진 내연기관에 냉각 장치가 있는 그런 기관들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고 컴퓨터로 보게 되면 컴퓨터에 쿨링팬이 없는 회로판 같은 그런 거고, 그래서 장시간 쓰면 그 컴퓨터는 뻗겠죠.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얘도 냉각 장치가 없고, 그렇다고 그 회로판 자체가 큰 방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의 돈이 투여된 것이 아닙니다.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의 냉각 기능 부재와 컨트롤러의 내구성 부재,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의 용량, 크기, 발열 문제 등을 해소를 할 수 없는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미니멀하면서 간단하고 짧은 거리를 탈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 놓은 기체이기 때문에 오래 타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뭐가 터지냐? 일단 자재비, 부속값, 공인비, 그 다음에 자기 시간, 그 다음 정신적 스트레스, 그 다음 업무, 대리운전 기사님 같은 경우 업무를 못하는 비용까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장을 안 내게 타려고 하면 얘 같은 경우, 이런 킥보드류 같은 경우 30분 타고 5분 정도 쉬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2단으로 사살 타시다가 뭐 3단이 급할 때만 3단 살짝 타시고 계속 고속으로 타시게 되면 고장 납니다. 고장 나면 컨트롤러 비용 뭐 10에서 10만원 와리가리로 나오고 5, 6, 7, 8, 9, 10만원 와리가리로 나오고 공인비가 15만원, 10만원 우습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만원 정도 우리 IoT 기계가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인비가, 자재비, 공인비 이런 부분들이 수리비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리기사님들한테 큰 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타실 때는 제가 그럽니다. 세게 타지 마시라. 세게 안 타야지 힘들게 번 대리 비용을 까먹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30분 타고 5분 쉬라. 그 다음에 2단으로만 타시라. 그 다음에 고바위 이빨 째서 부하 줘가지고 고장내지 마라 라고 얘기해드립니다. 무리하게 타면 고장이 나거든요. 비 맞추지 마시라, 습기 있는데 가지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 한번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일단 고장 안 내면 돈을 굳히고, 고장 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수리하는 조건이 된다면 돈을 굳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 그렇게 자기가 수리에 관심이 전혀 없다,
내가 수리를 내가 스스로 관리하면서 타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시중에 AS망이 되어 있는 기성품들을 사시는 게 100% 맞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손재주를 좀 태우고 싶다, 자기가 수리해서 좀 유지를 해서 쓰고 싶다, 그런 부대 비용을 아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듀얼용으로 52V를 넣어놨어요. 단자가 2개죠. 그리고 이 듀얼용 같은 경우에는 싱글용보다 배터리가 약간 단가가 높고요. 배터리 자체가 이제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고, 배터리가 중국산이고 48V는 조금 낮아요. 36V는 출력이 좀 저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마실용. 그다음 52V, 60V, 72V 이런 거는 조금 스피드용, 이렇게 출력이 좀 높고 힘을 좀 받쳐주는 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52V로 하는데 60V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60V로 하면 빨대 길이가, 직렬 길이가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 킥보드 기체 자체를 1m 이상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리 기사님들은 킥보드가 1m 이하로 좀 작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그걸 로망으로 좀 왜냐면 남의 차에 실는데 10인치처럼 1m 16cm, 1m 20cm가 되면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거든요. 왜냐면 민폐거든. 그래서 1m로 작은 8인치 스몰형을 이제 선호를 하시게 되는데, 60V로 꽂아버리면 배터리 나중에 추후에 교체 비용도 상당히 발생될 뿐더러 기체가 상당히 길어지겠죠. 상당히 길어지면 어떤 출력은 좋아지겠지만 더 무거워지고, 두 번째 길이가 늘어지면서, 바디 길이가 늘어지면서 남의 차에 넣기가 상당히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60V는 안 넣었고, 그 밑에 단 52V 21A를 넣었습니다. 배터리 21A는 52V는 속도라 보시면 되고요. 21A는 쉽게 말하면 용량인데, 물테크 용량인데 21A 정도로 보시게 되면 실질적인 거리는 한 현타거리, 현실적인 거리에는 한 42k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과장 광고로 했을 때는 뭐 여중생 태워서 21A를 싹 천천히 가면 50에서 한 60km, 70km도 탄다고 하는데, 그거는 뻥 광고 과장이고요. 현타로 탔을 때는 52V 21A 탔을 때 한 42V 정도, 42km 정도, 그 정도 와리가리를 보시게 되고, 좀 아껴서 타면서 좀 더 가고, 그런 겁니다. 역시 중국산 배터리이기 때문에 국산 배터리보다는 뭐 퀄이 조금 떨어지고, 주행거리도 약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지만 뭐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는 빠바방 터지기도 하고 화재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그렇게 화재 사고가 별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킥보드 업계에서 들어가는 배터리들도 상당히 중국에서 터짐이 많아서 이제 조율을 했었고, 지금 중국산 배터리가 시중에 한 10만 개 이상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뭐 킥보드가 한 10만 대 이상 풀렸을 거고, 거기서 터진 사람들은 뭐 뉴스에 나올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터진 사람들이 몇몇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터질 확률은 현저히 적다. 그러나 만약에 터졌을 때 그게 내가 될 수가 있으므로 충전 중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행 무리하게 안하고 관리해주면서 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보이는데, 이게 터진다 하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수입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수입을 하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업자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지 제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제조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 이름으로 수입한 기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보통 이런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충전을 하라고 합니다. 실외에서 모든 우리나라 국내 전동 제품은 전동 킥보드 제품은 밖에서 충전하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매뉴얼이 다 적혀 있고요, 모든 업체가.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충전을 하고 싶으면 집 현관 앞에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베란다에 터져도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데서 충전을 하시고, 수화기, 전기 수화기를 비치해서 터졌을 때 뿌리고, 사람이 감시를 하는 활동 하에 충전을 하시고, 충전기도 다 꽂고 쓰시고 나면 뽑아야 됩니다. 바로 충전 전류가 계속 찌끔찌끔 들어가기 때문에 과충이 돼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충전하게 되면 충전기를 바로 한 2-3시간 안에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기가 충전하다 보면 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한 80도 막 이래 올라갑니다. 이 충전기를 쓰다 보면
직사광선이나 전기장판 위에 뜨거운 곳에 놔두고 충전을 하다 보면 이 80도까지 올라간 충전기가 더 과열을 받아서 덕과열을 받아서 이게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충전기를 놔두고 충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배터리도 절대 사람이 이렇게 보는 데서 충전을 해야 되지, 이거 꼽아놓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 이제 미친 짓이죠. 옆집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한 10만 명 정도 중국산 배터리를 국내에 쓰고 있는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명 중에 한 10명 정도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확률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산 배터리도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 배터리도 터질 수도 있고, 리튬으로 된 거는 화학물질이라고 램내 키는 대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S 자꾸 나쁜 것 같은데도 인지는 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AS는 1년 무상 AS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카페 회원대 저하고의 그냥 그런 약속으로서 50대 50으로 갑니다. 그냥 이게 본인 기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소개시켜주고 중국 공장에서 업어다 준 기체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손님 50, 저 50, 물건이 수입해서 왔는데 집에 왔는데 다 좀 부러져 왔다 그럼 50, 50. 타다가 바로 일주일 만에 고장 났다가 50대 50.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것을 1년 AS 같은 걸 해드렸는데, 1년 AS 같은 걸 해주니까 이제 무리하게 탑니다. 받자마자 언덕을 막 올라가고 막 테스트하고 뭐 한계점 테스트를 하고 인계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 바로 나서 또 부품이 들어가고 저도 고통스럽고 소비자도 이제 시간과 고통이 이제 같이 수반되면서 고통스러워서 무조건 50대 50으로 하고 살살 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고장을 안 내요. 고장을 안 내기 때문에 본인 또 일에 지장 없고 수리도 비용도 자기가 내고, 왜냐면 자기가 수리하니까 자기 비용을 자기가 만대 치고, 그 다음에 부품도 자기가 저한테 비싸다 그러면 시중에 흔하게 구해서 자기가 고쳐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 부품으로 가지고 손님들한테 이거 얼마다, 이거 나한테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시중에 대부분 파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부품비를 가지고 높게 책정하거나 갚지를 못합니다.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요거를 다 부품을 어디서든 쉽게 좀 생각만 조금 더 잘하면 이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구성을 해드렸는 거예요. 수리도, 그리고 수리 동영상도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본인이 수리가 안 된다 그러면 가까운 사설 킥보드 가게에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던져 드리고 수리 좀 해주시오 이러면 수리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아주 수리가 간단해서 킥보드 수리 못 하시는 분이 근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킥보드 수리하는 가게라면 무조건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할 정도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설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단순하고 구조적으로 단순한 부품들만 썼습니다. 킥보드 사업자분들이나 개인들이 쉽게 만져본 그런 부품들로만 구성을 했죠. 얘들 한번 보십시다. 충전기는 캐시 인증 충전기고, 핸들이 옛날에 이렇게 단이 약간 길었는데 이걸 잘라줬어요. 1차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듀얼 스위치 달아줬는데 고장의 요소 그런 부분이 돼서 이런 거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고급형 핸들로 장착을 해드렸는데 이게 접는데 약간 불편하고 무게가 많이 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 핸들을 삭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삭제를 시키는데도 중국에서 달아줄 때도 있고 안 달아줄 때도 있는데 뭐 좀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핸들 부분은 제가 그래서 요 일자 핸들로 해서 털림 방지 핸들로 요걸로 해서 박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 일자 만드는 일자 핸들 만드는 그 중국 공장이 명절이 끝나고 뭐 직원이 복귀를 안 했는지 생산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애매해서 기본형 핸들을 박아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접고 빠르게 필 수 있고 가벼운 걸로. 어떻게 본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오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됐고, 컨트롤러하고 스로틀은 시중에 흔하게 파는 52V 25V
그러고 단품 AB가 없어요. AB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고장 나면 B 컨트롤러 구하려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녀야 되고 A 컨트롤러 구해야 되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복잡하고 머리 다 털 빠질 것 같고 시중에 이제 컨트롤러 샀는데 안 맞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2개지만 다 그냥 싱글용 컨트롤러 2개를 갖고 와서 조합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고장 나면 시중에 싱글용 컨트롤러 52V 25L 하나 사가지고 그냥 박아 넣으면 됩니다. 그럼 고쳐집니다. 한쪽 고쳐지고 한쪽 고치고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해야 될 거는 이분은 지금 무게가 이제 30kg죠. 요 모다 앞쪽 모다를 앞뒤가 보통 52V 1000W짜리 2개가 박혀 있었어요. 저희가 이게 한 60짜리 52 60 폭이 60이에요. 폭이 60 60이고 제껴놓고 얘가 200에 90짜리고 폭이 90이에요. 폭이 90 상당히 넓어요. 광폭 8인치 중에 제일 넓은 초광폭 통타이어입니다. 요게 지금 박혀있고요. 앞쪽 뒤쪽에. 근데 얘가 무게가 한 5kg 상당히 해요. 모다 2개만 10kg고 배터리까지 하면 17kg입니다. 그래서 이 모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뒤쪽에다가 800W짜리 약간 슬림형 타이어를 넣을 겁니다. 그래 넣고 앞쪽에는 초광폭 타이어를 넣을 거고, 원래 앞뒤로 초광폭 2개였는데 얘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초광폭이라서 안정감은 있는데 타이어 갈기가 기기가 없으면 못 갈아요. 일반인이 가정에서 타이어를 못 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가정에서 교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타이어 교체하는 비용과 공인비, 타이어 자재값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가 다 낡았을 때는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우의 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이어 모드 같은 경우 시중가 관세 때려갖고 먹여 들어오면 한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원가로 구해다 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다 맑았을 때 우리 회원들 좀 싸게 유지하시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50짜리 우리 흔하게 들어가는 8인치에 들어가는 뒷모다인데 52V에 800W짜리입니다. 그리고 500W에서 800W 공용으로 스라로 출력 끌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타이어를 갈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를 갈 수가 있는데 이 타이어를 통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빼서 넣는데 한 99,000원 정도 제가 공임하고 자재비가 나오고 그 이상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다를 반 쪼개서 타이어를 갈아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다 쪼갤 때 그 위험수당이 좀 있습니다. 모다 쪼갰다가 모다에서 소리 나면 수리업자가 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임비가 좀 센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작업도 난이도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교체할 때 99,000원에서 한 11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재값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럽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모다를 그냥 하나 사드려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타이어가 나중에 낡았을 때 그 새 모다에 타이어 박힌 걸 잡아놓고 이거 이제 부셔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버려도 되니까. 그래서 타이어를 하나 사와가지고 자기가 막 삶아서 막 차 때려 넣습니다. 고장 나도 되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살리죠. 그러면 그 모다를 이제 스페어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버려도 되고 내가 살려도 보겠다 이래서 막 구내에서 타이어 생제비 인터넷 검색해서 집어넣고 또 타이어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스페어 모다 타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앞쪽에는 원래 앞쪽에 이 모다 있죠. 모다고 초광폭 8인치 52V 1000W입니다. 얘를 넣고 뒤쪽에도 얘를 똑같은 걸 넣었는데 무게가 많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요새 DJ800을 그러니까 싱글용 대리운전 키보드를 튜닝을 하게 듀얼 업그레이드 하면 앞쪽에 요게 박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한 2-3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는 한 3kg 정도, 1-2kg 정도 적은 이런 8인치 슬림형 모다가 들어가고, 앞쪽에는 이제 광폭 290짜리 요걸 넣었습니다. 무게 밸런스 때문에. 그래도 이제 30kg입니다. 이게 30kg고요. 무게가 30kg에 육박을 합니다. 27kg에서 30kg 육박을 하기 때문에, 대신 뭐 언덕을 올라갈 때 그런 잘 올라가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감수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요 포맷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언덕을 좀 깽깽이질을 치서라도 좀 가벼운 거 쓰겠다 그러면 52V에 800W 싱글 정도 가시는 거고,
생활 언덕거는 가겠죠. 그러나 무리한 언덕은 못 올라가거든요. 싱글 같은 경우. 근데 얘는 올라갑니다. 약간 그냥 좀 요거 싱글이 못 올라가는 언덕 정도 올라가고, 얘도 뭐 90도 막 꺾이는 이런 가파른 데는 못 올라가겠죠. 완전 가파른 데 있잖아. 그런데 등산로 이런 데는 무리하게 붙이면 고장 납니다. 고장 나면 컨트롤러 부품비 자기 돈 나가고 수리비 자기 돈 나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장을 안 내고 살살 타는 게 맞죠. 언덕이나 이런데 다시 한 번씩 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1m입니다. 1m. 1m라서 우리나라에서 모다로 보시게 되면 이게 1000이고 뒤가 800이죠. 1800, 1500 이래야 되는데 전격이 25A 컨트롤러 두 개로 해가지고 좌측에 보시면 25A 컨트롤러 두 개 들어가죠. 50A 아닙니까? 그러니까 52V 곱하기 50A 하면 25 2500W, 뭐 전체에 하면 2600W, 뻥와트는 그렇게 됩니다. 뭐 최대 맥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근데 그거 말고 뭐 실질적으로 한 1500에서 2000W, 1800W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격으로. 일단 중국산 전격으로요. 일반 전격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시하는 일반 낮은 전격.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냥 힘 뺀 전격. 힘 넣은 전격은 2500에서 2600, 7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1m 치고 제일 짧으면서 제일 셀 겁니다. 왜냐면 다른데 48V이기 때문에 급이 전압이 낮고 500W 두 개 넣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출력이 좀 낮죠. 1m로 만든 거는 350W 두 개 넣거나 이랬는데 요거는 1000에다가 1000 두 개 넣었으니까 1m 2000 들어가서 상당히 세죠. 1m 2000짜리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1m 한 10cm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 두 개 넣고 1m 딱 1m 짜릿하게 일반 시중에 파는 대리기사용보다 더 짧게 2000W가 박혀 있으니까. 그 대신 얘가 보면 10인치인데 그러니까 폭으로 보면 10인치인데 길이를 1m로 딱 짧아 10인치에서 앞쪽 20cm를 그냥 칼로 툭 잘라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10인치인데 앞에서 한 20cm를 딱 잘라내고 통타이어 두 개를 박아 놓는 그런 느낌입니다. 10인치 듀얼에서 10인치 듀얼인데 앞쪽이 10cm 뒤쪽에 10cm를 퉁퉁 잘라내고 그냥 통타이어 모두 앞뒤로 그냥 박아 놓은 그런 겁니다. 흔한 부품으로 구성이 돼서 자가수리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데일리를 하면서 싸게 유지를 하고 싶다. 보장을 안 내고 쓰면서 내가 보수해 가면서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 사서 쓰시면 되는 기체고, 이런 기체는 60, 70kg인 몸무게대의 유저들보다는 80kg 넘어가시는 조금 킥보드가 힘을 못 받으면 완전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우려되거나 아니면 언덕을 좀 탔을 때 좀 부담없이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또 8, 90, 100kg 정도 몸무게가 되니까 아구 힘이 좀 있으니까 한 27kg 정도는 내가 차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